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연말자본금 고급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다른 업체나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연말자본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때 이게 좋은 상담인지 아니면 나쁜 상담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경우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실제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 고객들에게 연말자본금 상담을 어떻게 해드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연말자본금과 관련해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고 있지도 않고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컨설팅 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 중에서 연말자본금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업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존 고객들, 그러니까 거래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일종의 피드백이랄까?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문의를 자주자주 하십니다. 어떤 자문을 해드리거나 결산을 받으리거나 실질 자본금을 계산하거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 어떤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단지 상품을 안 판다 뿐이지 상품을 파는 업체들보다 기존 업체들의 실질 자본금 판단 능력이 훨씬 월등히 좋습니다. 실질자본금 문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 재무제표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질자본금 영상이긴 하지만 아무런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 라이브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약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실시간 방송이 있다라는 걸 제가 몰라서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러고 녹화 버튼을 켰는데 제 실제 고객분이 회사 재무제표 확인차 이제 저와 통화하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음성은 녹음이 안 되고 영상만 녹화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객분하고 통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실질자본금 계산했던 시각은 약 1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고객분과 나누었던 대화는 약 한 40여 분 돼요. 이 영상이 녹화된 거는 한 15분 정도 되고 이 영상이 끝난 뒤로도 몇 차례 또 통화가 있었고 이 재무제표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하셨던 분은 지금 재무제표상 7기니까 7년 동안 이제 저랑 연말마다 계속 대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대표님도 실질자본금 계산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 상담을 하는데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년 전에 올렸던 실질자본금 계산법에 의해서 이 회사의 실질자본금은 단 1분 만에 계산이 됐는데 나머지 시간은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 실질자본금 상담은 일종의 요리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실제 메인 요리가 있고 그 메인 요리 주변에는 메인 요리의 맛을 극대화하는 다른 재료들이 있겠죠. 뭐 유형자산이라든지 겸업자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부수적인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실질자본금은 생각보다 쉽게 계산이 됐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31일자 결산을 하고 3월 달에 법인세 결산을 하지만 이 가결산이 만들어진 시점은 3월 달이 아니라 10월 달, 11월 달이에요. 무려 4개월 혹은 5개월 전에 만들어진 가결산서란 말이에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12월 31일자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떤 모양의 재무제표가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매출액과 3개월치 매입액 그리고 3개월치 판관비 이런 판관비를 가지고 이 회사의 12월 31일자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12월 31일자 재무제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든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되죠. 이 재무제표에 어떠한 조미료를 첨가할 것인가, 어떠한 맛을 내는 요리가 될 건지, 어떤 조미료를 첨가하고 어떤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을지
이 회사 대표의 생각, 이 내용을 상담하는 유 실장의 생각, 이 재무제표를 만들었던 세무대리인의 생각, 이 세 가지의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가장 우선시 적용해서 이 재무제표를 만들 것인가? 나는 법인세를 적게 내고 싶어. 이 회사의 경영 비율이 특정 비율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 이 회사에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 문제되는 요소를 어떻게 배제하고 갈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질자본금 계산법에 의해서 이 회사 재무제표는 단 1분 만에 계산이 되지만,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완성하고 상담이 끝나는 데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작업을 이제 저는 고객들과 상담을 해 가면서 풀어 나가는 거죠.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연말자본금 상담법입니다. 세무대리인분들 중에서도 건설업을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셨다면 제가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상담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세무대리인은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특정 컨설팅 업체에서 내가 상담을 받는데 가지급금이 1억 8천이 있으니까 1억 8천 조금 넉넉하게 해가지고 한 2억을 자본금을 맞춥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상담을 받지 않은 거고요. 그런 업체일수록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장사꾼 혹은 사기꾼일 확률이 더욱 높아지겠죠. 제가 이 자본금과 관련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게 약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유튜브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한 명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다 보니까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게 아니에요. 연말만 되면 이 나타나는 이 장사꾼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건설업 컨설팅하는 이 분야도 좀 따로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수합병을 위주로 하고 있고, 세무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찰 컨설팅, 공무 컨설팅, 이렇게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는 컨설팅이 아니라 인수합병 M&A 전문가들인데, 저희를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이름이 가장 편하겠다 해서 저도 이제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연말만 되면 이 컨설팅을 빙자한 사기꾼들이 워낙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이렇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게 된 게 이제 3년 정도 됐고 그렇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댓글은 잘 못 보지만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한다." 저희에게 이렇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90%는 본인 궁금한 거 알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제 고객들이나 이렇게 막 30분, 1 시간 내서 상담을 해 드리지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상담은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그렇게 똑같지는 않다.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과 돈을 목적으로 이 업계에 들어온 사람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